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슈크림입니다. 저희가 솔라티 캠핑카인 트레디를 출고하고 이용을 하게 된 지 이제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캠핑카 여행을 시작한 건 화물차 기반의 이제 벨라 560이라는 캠핑카를 2018년도부터 캠핑카 생활을 시작을 했고 3년 정도를 사용을 했고 최근 1년 동안에 솔라티 캠핑카 B클래스 캠핑카를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예전에 처음 B클래스 캠핑카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장점이나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생각했던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장점이나 단점들은 어떤지, 새로운 장점이나 단점은 또 없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클래스 캠핑카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첫 번째는 사연이 앞보기로 편한 주행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우리만 앞만 보고 갔잖아요. 맞아요. 뭐 요즘에는 C클래스 캠핑카도 2열 이제 앞보기가 가능한 곳도 있어요. 어쨌든 사인이 다 편한 주행이 가능하다. 아이들 뭐 멀미도 없고 아이들 바깥 구경도 잘 보고 그러면서 편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내에서 운전석으로의 통행이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캠핑카는 우리가 애들 케어하려고 하면은 운전하는 곳과 뒤에 거실 공간 아이들이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정말 작았지. 벨라 560이 다른 캠핑카에 비해서 또 유독 좀 작았어요. 그 공간이. 그래서 통행이 어려웠고 나 요가하듯이 막 이렇게 막 그랬잖아. 이제 급하게 주행 중에 케어가 필요할 때는 불편했죠. 너무 힘들었어. 지금은 너무 좋지.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은 건 생활을 하다가 바로 앉아서 출발이 가능하니까 예전에는 뒤에 있는 차를 끌고 왔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함께 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가족 간의 편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뒤에 입좌석에 있는 아이들하고 의사소통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거의 큰 소리로 막 해야 됐었지.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었고 지금은 운전할 때 막 대화하는 소리가 다 잘 들리니까 슈크림님은 좀 힘들지 않아요? 애들 말하는 거 다 대답해줘야 되고. 저는 이제 운전만 하기도 피곤한데 이제 아이들 대꾸도 이야기 다 해주고.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대답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사실 좀 피곤한 건 있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밖에 뭐가 있는지 얘기할 때 가면서 어디를 갈지 상의할 때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지 않고 무작정 여행을 떠날 때에도 어디가 좋을지 식사를 하더라도 어떤 메뉴를 정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동하면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저희가 경험했던 캠핑카보다도 훨씬 좋았다. 네 번째로는 주행 중 2열 시트에서 밖을 볼 수 있는 개방감이 있었는데요. 이거 이런 B클래스 캠핑카에 대한 개방감은 최고일 것 같아요. 유리창이 많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창밖을 딱 보면서 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렇게 갔어야 됐는데 예전에 그런 걸 못했고. 맞아요. 시작과 끝, 도착과 시작점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디를 지나서 갔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고 기억을 잘 할 것 같고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또 멀미가 또 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트레디만의 장점이지만 차체 외부 타공 없이 캠핑카 같지 않게 제작되기 때문에 이제 스텔스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다 알아보세요. 그죠? 알던 네. 버스인 줄 알고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캠핑카라고 거의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 캠핑카보다는 덜 튀지. 맞아요. 그러니까 벙커 베드가 있고 이제 그런 캐빈이 있는 누가 봐도 이제 캠핑카인 것과는 다르게 이거는 좀 자세히 봐야지 그 알수 차이지. 있고, 예전 네. 거는 캠핑카다. 이거는 이것도 캠핑카야? 네, 그렇죠. 그런 느낌. 맞아.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것도 캠핑카구나. 이것도 캠핑카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장점으로 와닿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섯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건 솔라티는 오토미션이기 때문에 슈크림님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 것도 오토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었어요. 할 수 근데 저희가 있었지. B클래스 캠핑카 중에 저희가 골랐던 것 중에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는 수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서 운전 많이 했죠? 네,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여행을 다녔는데요. 제가 애들 데리고 운전이 정말 할만했고 예전 캠핑카보다 더 훨씬 편해요. 왜냐면 운전할 때 예전 캠핑카는 차선을 넘어가는 듯한 그
그 느낌? 우리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석보다 캐빈이 더 튀어나온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거 운전할 때 좀 긴장됐는데 이거는 차체가 좀 날렵한 느낌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그거가 아니어도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로도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편했고, 그리고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더 훨씬 안정감이 들어. 편하고. 특히 옆에 트럭 같은 거 지나갈 때 예전에는 그냥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꾹 잡아야 됐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슈슈슈 했는데 요거는 굳이 뭐 그렇지 않아도 승용차 모는 것만큼 편하고 좋았어요. 재밌어요. 운전에 대한 부분도 저도 피로감이 상당히 더 덜 했던 것 같고요. 골목길에서도 좀 더 길지만 저희는 이제 축 연장을 안 한 560을 탔었고, 축 연장한 시크레스 캠핑카는 운전하지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작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길어요. 저희가 또라티가 더 길지만 운전하기에는 주행감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B클래스 캠핑카로 사람들이 기변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았다. 슈프림이 운전하기도 상당히 좋았고, 이 차는 이제 15인승이기 때문에 1.5통 이상만 그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저 1100거지도 다녀왔습니다. 네, 맞아요. 뜬금포 자랑. 자, 이제 일곱 번째는 드랍베드를 이용해 4인 취침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어찌 보면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었죠. 어쨌든 잠은 편안하게 자야 되니까 과연 여기서 4명이 잘 수 있을까? 벙커 베드가 없는데 어떤가요? 잠 자는 거? 집보다 더 편하게 자지 않아요? 더 잘 자던데요? 단적인 예로 자다가 깼는데 여기가 집인 줄 알고 일어났던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편안하고, 생각했던 것보단 드랍베드가 상당히 편안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드랍베드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 고정베드 같은 경우에는 창문과 바로 있기 때문에 살짝 한기가 있어요. 근데 드랍베드에는 한기를 느낄 수 없이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좋았고, 사실 준비하는 것만 드랍베드를 내리고 펼치고 거기에서 이불 다시 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다시 걷어서 옮겨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감수하고서라도 충분히 편안하다. 2명이 위해서 자기 좀 힘든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이제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고, 저희는 어른 2명이서도 자본 적이 있어요. 친한 사람하고. 그때도 편안했고. 근데 저희는 이제 딸기하고 저랑 이제 위에서 같이 자는데 상당히 편안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4인이 취침하기에는 충분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부분 다 좋았던 부분들이에요. 다. 이제 8번째는 순정 에어컨 히터를 이제 하우스 배터리 없이 차량 전체에 냉방이 가능하다는 거. 요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순정 에어컨에서는 냉방만 됩니다. 난방이 되진 않습니다. 난방은 별도의 장치가 따로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정 에어컨에 대한 부분인데, 순정 에어컨으로 차량 전체를 냉방할 수 있다는 거는 최고로 좋았습니다. 정말 최고로 좋고, 어찌 보면 최 1순위로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가장 좋았습니다. 저희는 차량이 5분 정도면 금방 시원해지고, 이제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행을 하면서 캠핑카 안에 있는 캠핑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하면서도 충전을 할 수 있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그 충전된 전기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전기의 걱정을 크게 안 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전기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벨라 560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 아래에 엔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버터도 있었기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이동을 하면 충전도 안 되고 또 오히려 배터리를 쓰게 되죠. 인버터도 뜨겁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뜨겁고, 그 다음에 엔진도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름 여행이 힘들었어요. 이제 냉방 효과가 이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사실. 지금은 한 여름이든 한 겨울이든 언제든지 나가는 게 어렵지 않고, 순정 에어컨에 대한 거는 정말 좋았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좋은 걸 아는 거죠, 어찌 보면. 아, 정말 순정 에어컨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걸 저희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에 대한 플루라티가 국산차이기 때문에 AS가 저렴하고 근접성이 좋다는 거. 우선은 블루엔즈를 한 2-3번은 갔었어요. 엔진오일 교환이든 뭐든 어쨌든 뭐 블루엔즈가 아니라도 딴 데서 할 수 있지만 저희는 큰 AS는 없었거든요. 배터리 한번 교환한 적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캠핑카기 때문에 전기계통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올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저희가 전기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AS를 받으러 볼렌즈를 간 적이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이제 열었을 때 이제 개조된 흙이 있으면 만지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캠핑카 제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한 적도 있고요. 부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서 저희가 교체를 한 것도 있거든요.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랙 캠핑카 대비 앞범퍼와 운전석과의 결호 약부로 정면 충돌 시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번 하고 싶었던 부분은 있는데요. 그리고 전체가 철판으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생각했을 것 같고요. 15인승 차량이었기 때문에 화물차 기반의 캠핑카보다는 안전성은 확실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장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거는 키가 하나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아, 키. 저희가 예전에는 문 들어오는 키, 수전, 서비스 도어, 청수, 화장실 갖가지 키를 다 가지고 다녔어요. 지금은 자동차 키 하나만 있으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그냥 어디 가더라도 그냥 삑 누르고 그냥 가면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편하고 또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비클래스 캠핑카만의 장점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단점으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 우선 좁은 실내 공간 어땠나요? 사실 차를 이걸 선택할 때 가장 망설였던 게 수납은 어디다 하지? 수납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많이 망설였는데 1년 써보고 나니까 짐은 줄이기 마련이고 꼭 가지고 다녀야 될 것만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더 넓으면야 좋겠지만 실내가 좁아서 더 힘들거나 그런 거는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 비교적 수납 공간이 없는 느낌이었어. 언젠가 한번 공간에 대한 부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솔라티 전체가 철판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과 겨울에 단열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 트레이드 자체에서 단열 그거를 5중으로 하지 않았어요? 3중에 3중? 이제 마지막까지 스프레이까지. 겨울에 그렇게 춥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난 사실. 우선은 철판에 대한 부분이라서 더 추울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유리가 많기 때문에 아, 유리. 유리가 많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니까 여름에 이제 해가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이제 햇빛을 커튼으로 막더라도 열기가 상당해요. 유리창으로 인한 냉난방이 사실상 조금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철판과 유리랑 비교했을 때. 난 근데 너무 신기하던데 유리창에 이제 대면은 뜨거워. 근데 여기는 또 시원해. 그래서 나는 좀 재밌더라고. 여름에는 확실히 에어컨 하나로는 사실상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큘레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겨울에는 그러니까 잠을 자는 다른 곳은 상관없어요. 잠을 잘 때만 한기가 들어오기,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가 있으면 이 한기가 이제 계속 오게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바람이 들어오는 우풍은 없어요. 사실 우풍과 한기를 나누자면 우풍은 바람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한기랑은 좀 다르다고 본다면 우풍은 없는데 한기가 창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커튼이나 담요로 막아줘서 겨울을 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면 영하 15도가 되더라도 편했고, 그 운전석 아래 일련 난방이 되기 때문에 운전석 아래 브레이크 페달 쪽 발 있는 부분 그쪽에서 냉기가 상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냉기가 있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느끼질 못해요 저희가. 왜냐면 이쪽으로 얼굴을 대고 자진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머리 들이대고 잔다고 하면 한기가 느껴질 텐데 그건 아니고 운전석 쪽에서 들어오는 냉기는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 상당히 편안했어요. 일련 쪽. 사실 냉기가 있다고 하면 이제 뒤쪽에 다 유리기 때문에 그쪽에 있다 보면 이제 냉기가 올 수 있고, 히터를 틀게 되면 히터 바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줬다. 전체적으로 냉방과 난방을 평을 했을 때 트레디 캠핑카에 대한 거겠죠. 트레디는 상당히 좋았다. 단열에 대한 부분이나 냉난방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합격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운행 중 가구의 잡소리가 잡기 힘들다. 가구에서 삑삑삑 소리가 나거나 잡소리가 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살림살이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운행 중에 가구 쪽에서 잡소리가 나는 건 전혀 없고, 그리고 잘 만들었다. 이렇게 주행하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주저리 얘기를 해봤어요. 슈프림님이 1년을 사용한 총평 좋았습니까? 아니면은 후회됩니까?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저도 좋았습니다.
캠핑카를 바꾸길 잘했다. 시기를 잘 잡고 바꾼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1년 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또 캠핑카에 대한 부분들, 그냥 저희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다음에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좀 기록을 해놨다가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